전국에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 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186회 시작합니다. 자,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막걸리 이슈 길잡이 세전복신문의 정성학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뒤에 손님들도 기다리니까 바로바로 볼까요? 첫 번째 네. 이슈 볼까요? 네, 네. 시민들이 뭐가 단단히 뿔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이 발동이 됐는데 사실 네.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매우 이례적인 거죠.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남원 지역 시민사회단체 1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됐는데요. 그런 대표자들이 주민소환 추진운동본부 추진위원회라는 걸 지금 구성을 해서 네. 선관위의 허락을 받아서 주민소환운동 거기에 필요한 연서운동, 시민서명운동이죠. 서명운동을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12월 중순까지 약 2개월간 진행이 될 건데요. 네. 연서 인원을 받아서 말 그대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 바로 그겁니다. 하겠다는 가장 겁니까? 큰 요인은 개인적인 문제, 그다음에 공적인 문제 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개인적인 문제 같으면은 이미 우리 이 방송에서도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허위학력 공표 논란 지방선거 때였죠. 이미 그 부분은 법원에서 벌금형 80만 원이 선고가 확정이 됐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연치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본 주민들은 겁니다.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문제로서는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한때 새누리당에 입당했었던 했었다는 이중당적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들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라는 네네. 점을 문제 삼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적인 문제인데 시장직 취임 이후에 줄 세우기 인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무원 노조와의 끊임없는 충돌을 빚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남원 시의원에 대한 막말을 했다. 막말 파문 한번 예전에 한번 보도가 됐었죠. 그리고 이를 문제 삼은 남원 시의회 측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또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뭔지 부분인데 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춘향 남원을 상징하는 춘향 영정 문제인데 바로 맞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문제 삼은 겁니다. 또 추가로 설명드리면 주민 소환제라는 게 네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아무튼 네네. 선출직 공무원들 네네. 상대로 이제 할 수 있는 제도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실제로 이어지기까지 좀 많은 요건들이 필요한데 네네. 이거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능은 당연히 네. 하죠. 법적으로도 또 사실 보장이 돼 있고 네. 쉽게 말하면 탄핵을 하겠다 탄핵 절차인데요. 네. 전체 유권자 해당 지역 선거구가 되겠죠. 전체 유권자 15% 이상을 서명을 받아서 선관위에 제출하면 재신임 투표가 가능합니다. 네. 재신임은 그러면 어떻게 묻느냐? 바로 투표를 해서 투표율이 33%를 넘었을 때 개표가 가능한 개표가 거죠. 가능하고 만약에 33% 미만일 경우는 개표 개표가 자체가 안 아니라 되죠. 종료가 됩니다. 네. 바로 종료가 되는 건데 어쨌든 33%를 넘었으면 개표를 하고 그러니까 개표했을 때 유효 투표수 대비 과반 이상일 경우 네네네. 찬성표가 네. 과반 이상일 경우는 바로 직을 시장이 예를 들어 남원시장 같으면 남원시장이겠죠. 남원시장직이 상실되는 겁니다. 네네. 관련해서 이번 남원시장 주민소환 투표 운동 같은 경우는 청원운동 같은 경우는 10월 17일 날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12월 16일까지 약 60일간 진행이 될 거고요. 네. 남원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유권자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5% 이상이지 않습니까? 대략 한 1만 100명 정도 네네네. 이 정도 연사하면은 주민 소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소환제가 2007년에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2007년에 도입된 이후에 실제로 이제 투표까지 간 것도 많지도 않고 네. 투표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3%를 네네. 넘겨서 네네. 열어서 이제 이게 주민소환이 효력을 발휘한 것도 그게 네. 그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예를 들어 전북 지역 사례 보면은 그동안에 한 10차례 정도, 이번이 한 11번째 정도가 되는데요. 네네. 그동안 한 10차례 정도 진행이 됐는데 단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었고요. 네. 대부분 투표 전에 네. 행정 절차 오류라든가 연서 인원 부족 등의 문제로 중단이 된 상태인데요. 조금 덧붙이자면 이 가운데 3번 정도가 바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가 전주시장 재임기에 네네. 바로 주민 소환이 추진됐었던 가장 많이 하셨네요.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소환되셨네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한 124건 정도가 추진이 되는데요. 네. 이 가운데 실제 투표로 간 사례는 11건이 있습니다. 예. 이 가운데 또 11건 중에서 실제로 주민 소환, 그러니까 즉 네네네. 탄핵에 성공한 사례는 경기도 하남시 의회에서 있었는데요. 네네. 바로 하남시의원 2명을 탄핵한 어허. 그게 바로 2007년에 이 제도가 도입되자마자 그해 당해
첫 사례로 기록이 돼 있는데 아, 그래요? 여지껏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뭐 실제 주민투표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직이기 때문에 네네. 최경식 남원시장에게는 뭐 정치적 타격이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황 지켜보고요. 다음 이슈 볼까요? 예, 최근에 뭐 영상이 돌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건데요. 네, 근데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승객이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를 폭행해서 논란이 되는 경우들은 많이 있는데 이거는 또 반대네요.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10월 13일 날 오전 10시께 그 군산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군산발 전주행 시외버스 그 출발이 늦어지면서 네. 이에 항의하는 그 70대 승객을 30대 버스 기사가 말다툼 끝에 멱살을 잡고 그 욕설을 퍼붓는 영상에 네. 또 다른 그 버스에 당시 타고 있던 또 다른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네네.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하면서 이게 지금 뒤늦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인데요. 네. 자, 당시 그 버스에 타고 있던 목격자들 네. 얘기인즉 당시 문제의 버스 기사는 네네네. 그 동료 기사들과 잡담하느라 출발 시간을 늦었다고 부릅니다. 네. 당시 이제 그 이 버스를 타려고 대기하던 승객들이 한 20명 정도 됐다고 예. 해요. 근데 그 중에 일부 승객들이 그 안내 창구로 찾아가서 항의를 했고 뒤늦게 이 항의 소식을 듣고 버스 기사가 달려와서 버스를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네네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네. 이 영상 보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제 버스 회사 측이나 또 그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버스 기사가 내놓은 입장도 있습니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사실 이제 버스 회사 측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이유 불문하고 그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죄송스럽다는 일단 사과를 했고요. 다만 이제 그 현재 그 해당 버스 기사가 입사한 지 한 5, 6년 차 된 경력을 갖춘 그런 기사라고 하는데요. 네. 교육이 그 기사에 대한 교육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네네. 다만 이제 CCTV 버스 내부에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위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 처분하겠다. 네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이게 나이 차이 너무납니다. 30대, 70대면 할아버지 뻘 할아버지 되는 뻘이죠. 분한테 욕설을 하고 뭐 이렇게 폭행을 했다고 해서 아마 공분을 더 네네. 샀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짚어보면 네네네. 사실 전주에는 뭐 전라도 네네.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만 특히 네네. 전주가 이제 가장 큰 도시이기 네네. 때문에 전주의 유일한 대중교통은 버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전주의 그 버스 네. 사실 뭐 난폭운전이며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불친절 사건들, 문제라든가. 네네. 뭐 그런 이슈들이 꽤 있잖아요 전주에서도. 네, 맞습니다. 사실 전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라북도의 그 행정 수도지 않습니까? 그렇다 네. 보니까 인구도 많이 살고 버스 운행도 많고 그래서 네. 당연히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맞아요. 보니까 전주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그 시민 모니터단이라는 걸 지금 네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한 대략 150명 안팎씩 이렇게 시민들을 선정을 해서 버스를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죠. 이용해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네. 친절한 버스 기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포상을 주지 않습니까? 표창장과 네네네. 함께 그 지역 상품권 네.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줄 정도로 그렇게 포상을 하고 반대로 그 불친절 사례가 많이 쌓여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그 버스 회사 측 같은 경우는 그 벌을 주는 네. 보조금 감액이라든가 이런 네네. 벌칙을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면서 계속 개선을 시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를 들어 뭐 저기 전주청 그 누리집에 보면은 여전히 이제 그런 것들이 간간히 계속 맞아요.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 무정차, 네. 급출발, 그다음에 뭐 난폭운전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버스를 가장 많은 얘기들이 이런 겁니다. 그 네. 버스를 타자마자 승차하자마자 바로 출발하면서 넘어질 뻔했다. 네. 만약에 어르신들이 그랬다라고 하면 정말 크게 다쳤을 수도 있겠다. 급출발이네요. 예, 급출발 문제를 사실은 이제 제기하는 게 가장 많고요. 승객이 자리를 잡은 다음에 출발하는 네, 게 맞습니다. 맞는데 예, 그런 문제가 있고 다 내리기 전에도 출발해가지고 다칠 뻔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문에 내리는 하차문에 그렇죠. 낀 경우도 전 봤어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버스를 운전하면서 기사님들이 일부지만 네. 스마트폰,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승객들한테 목격이 되면서 굉장히 그 버스를 타고 가시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네네네.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관련해서 취재를 자주 하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일부입니다. 일부 버스 기사님들의 어떤 이런 불편한 행동들도 문제가 됩니다만 사실 버스 기사님들도 얘기 들어보면 네. 내가 조금이라도 쉬려고 하면 네네. 어쩔 수 없이 과속할 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네. 사실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어서 네네. 그런 문제도 조금 우리가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이슈 볼까요? 지금 한참 국감 시즌이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전북대 병원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네. 직원 채용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바로 그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네. 그 전북대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 산하기관인 전북대 병원 얘기도 지금 나온 건데, 바로 그 국회 교육위 소속이죠, 권은희 의원이 제기한 문제입니다. 네. 근데 그 권은희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최근 10년간 전북대 병원이 채용한 직원 중에서 네. 바로 그 임직원들, 네네. 임직원 친인척들을 살펴보니까 무려 10년 동안에 189명이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 189명인데 이 중 82명이 2020년과 2021년 그리고 네. 59명은 2022년과 올해까지. 그러니까 2021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바로 그겁니다. 네. 2020년 이후에 네네. 대부분이 2020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채용이 됐다. 네. 특히 이 중에서도 한 간부아들의 경우 네네. 그 8명을 선발을 하는데 네. 8순위의 턱걸이에서 그 합격 처리가 됐거든요. 근데 예.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흔히 면접과 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기에서는 합격선 바뀐 12위 순위였는데 예. 필기 이후에 진행된 그 면접에서는 2순위로 갑자기 올랐으면서 합격선이 딱 8순위에 걸려서 합격 처리가 됐다라는 건데, 바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좀 석연치 않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 네네. 채용 비리의 의혹 소지가 좀 높아 보인다라는 건데요. 네. 결국은 공개적으로 요구한 게 있죠. 바로 교육부의 전북대 병원에 대한 집중의 감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바로. 네, 근데 뭐 이런 사례들이 전북대 병원은 꽤 꾸준히 제기되는 것 같고 문제가 다른 네, 지역에도 맞습니다. 다른 기관에도 이런 사례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제 취업하기 어렵다 하기 때문에 네네. 뭐 사실 전북대 병원 같은 경우야 사실 그 네네. 공무원 아닙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들어가면 네네.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청년들 되게 많을 텐데 이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지적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이미 한번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터졌던 게 바로 2017년이었죠. 전국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이 된 사례가 있는데 네. 우리 전북 지역에서도 그 이후에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사실 2017년 이후에 예컨대 그 2017년부터 20년까지 연속적으로 네. 전수조사를 했죠. 이 과정에서 우리 전북 지역 지자체, 그러니까 도청하고 14개 시군청 네. 그 소속 산하 기관에서 확인된 사례만도 채용 비리로 적발된 사람도 무려 89건입니다. 예. 이 중에서 그 전주에 있는 한 그 전주시 산하 기관장 같은 경우는 네. 친인척을 갖다가 친인척 응시를 했는데 네네. 여기는 이제 시험 점수까지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 처리했는데 결국은 이게 당시 조사에서 적발이 돼서 파면 처리됐고요. 구속까지 된 사례가 있었고요. 네. 거기만 그런 건 아닙니다. 좀 전에 전북대병원도 의심이 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또 이 부분도 도내에 있는 한 공공병원입니다. 네. 여기에서도 바로 채용 비리 혐의가 적발이 돼서 공무원 네. 해당 그 관련 관할 지자체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당시 시험을 주관했던 면접위원 네네. 포함해서 4명이 기소된 사건도 알겠습니다. 있었고요.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 사실 이제 전주에 있는 아주 뭐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그 사립재단인데 사학재단이죠. 여기서도 바로 그 채용 비리, 뭐 공금 횡령, 뭐 이런 것들이 네네네. 뒤섞여 가지고 무려 전체 그 해당 학교 재단에 소속된 교직원의 절반이 넘는 46명이 한꺼번에 징계 처분이 요구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정, 상식 뭐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런 공공기관부터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네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천태만상, 천태만평, 전북일보 정윤성 화백의 만평으로 보는 세상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평부터 보고 오시죠. 네, 이거 참 핫합니다 요즘에. 네, 그렇죠. 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한번 네네네. 이게 뭐 공공의대, 네네네. 그다음에 공공의료 인력 의사 정원 확대 살짝 네네네. 논의됐다가 뭐 난리가 났었죠. 네네, 그때 맞습니다. 저희도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 한 1,000명 뽑겠다 이렇게 화끈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이 칼 뽑을 수 있겠습니까? 아, 네. 사실 우리 방송 지난 방송이 지난주였죠. 지난주에서도 맞아요. 사실 이제 그 지역 소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의료 붕괴 현상이다라고 네. 해서 좀 얘기를 좀 다뤘었는데 바로 그런 문제들이 이미 확인이 되면서 사실 우리 전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다 대도시 몇몇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 다 공통된 문제라고 보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의사 정원 확대라든가 뭐 지역 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쪽에 네, 의견을 계속 주장 그 반대론에 가까웠던 국민의힘 쪽에서 아, 처음으로 그렇죠. 한 목소리를 냈다는 네네네. 거. 그래서 이제 여야 간에 오랜만에 오래간만에 모처럼 여야 간에 한 목소리가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네. 나왔다라는 거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이 정부 들어서 이런 경우는 예. 거의 유일하지 아, 저도 않나 사실 이제 싶긴 깜짝 한데. 놀랐습니다. 다만 이제 전향적으로는 돌아서는데 문제는 네. 그 의사단체가 여전히 뭐 그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게 가장 네네네. 큰 문제인 것 같고 중요한 점은 어차피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건데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의원 그 의사의 네. 그 정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필수 과목이지 않습니까? 사실 맞습니다. 부족 예. 과목 이 부분에 대한 정원 확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단순한 정원 확대가 아니라 네. 지방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 예컨대 그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서 네네. 정원을 확대한다든가 우리 남원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무산된 공공의대죠? 표류하고 있는 부분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의사들을 좀 양성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네. 산이 많습니다. 뭐 네. 의료 수가 조정 관련한 부분도 있고 많으니까 일단은 네네. 칼을 한번 뽑아보면 어떨까? 네. 오랜만에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그런 생각도 한번 듭니다. 네, 다음 만평 보고 오실까요? 네, 우리 전북 경찰청장이잖아요. 네, 강광수 그렇죠. 청장이 이제 네. 조기 퇴임하겠다 네네. 했는데 일각에서는 요거 최근에 아주 핫한 인물이죠. 진교훈 강서구청장의 뒤를 네네 맞습니다. 롤모델로 삼고 혹시 내년 총선에 약간 그런 이제 네네네. 시각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강항수 청장 그 35년간의 공직생활 얼마 전에 뭐 저기 그 사실 이제 조기 퇴임이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올 연말이 사실은 이제 정년 맞아요. 퇴임은 네. 정년퇴임인데 원래는 이분 계획상은 6월에 네. 퇴임을 하려고 그랬는데 경찰청 전체 인사가 굉장히 좀 늦어지고 지연되면서 미뤄지면서 이번에 퇴임하게 됐는데요. 여하튼 호사가들 사이 특히 이제 네. 정관가 쪽에 있는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그 관심들을 지금 얘기들이 좀 많이 설왕설래하고 네네. 있는 상황이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교롭게 우리 전주 출신이죠. 전주 맞아요. 출신의 그 진교훈 지금은 이제 강서구청장이 됐죠. 네.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보궐선거에서 이분도 경찰청장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경찰 출신인데 정가에 입문한 지 단 2달 만에 네네. 당선이 돼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북 지역에서 이제 이분도 이제 고향이 익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그래서 좀 예의주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모르겠습니다. 선거의 시즌이 다가온 거다. 네네. 호사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네. 어떤 주요 인물의 행보 하나하나에 뭐 이런 이제 코멘트들이 관심사인 건 맞죠. 따라다니니까요. 네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끝내기 전에 하나 더 하나 얘기하고 싶은 네. 지난주인가요? 그때 여가부 장관 후보자 네네네. 임명할 것 같냐 아니면 아, 못할 것 김영자. 같냐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네네네. 결국에는 무승부로 하시죠. 왜냐면 네. 본인이 사퇴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잦은 사태 모양새는 그렇게 갖춰요. 그거 AS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